가과, 임도, 측량. 지형도 아까 제가 외우시라고 했죠. 이거 뭐예요? 5천, 2만, 5천, 5만인데 주곡선은 5m, 10m, 20m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그냥 똑같아요. 경사도는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 곱하기 100. 경사도였죠 이게. 공밀도, 산지 지역의 지형 조건을 개괄적으로 나타내는 지형 지수로서 임지경사, 기봉량, 공밀도 세 가지 요소로 구할 수 있다. 공밀도는 A분의 N, 대상 총 면적분의 전체 계곡 번수. 네,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거리 측량, 줄자 측량, 차량 거리 측량, 스타디아 측량. 이건 아시겠죠? 뭐 줄자로 또는 차량으로 측정하는데 스타디아 측량이 있어요. 이 스타디아 측량. 이 스타디아 측량이 시험에 나오는데,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는데, 요 기계를 설치해 놓고 여기 요 폴대를 세워 놔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100분의 n분의 l. 측정 거리 A, B는 여기 있죠. 기선 길이 C, D, N, 시중판 잔눈의 차 C 다시 D 다시 주어져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거리를 측량하는 이제 간접 측량 방법이다 이겁니다. 줄자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지역 여건상 할 수 없을 때 이런 스타디아 측량을 할 수 있다. 거리 측량 방법. 그 다음에 등고선. 등고선의 성질. 먼저 도면 내 또는 밖에서 폐압되며 도중에 소멸되진 않죠. 그 다음에 폐압되는 경우, 도면에서 폐압되는 경우는 산정 또는 요지. 높이가 다른 등고선은 낭떠러지나 동굴을 제외하지 않고는 교차하거나 합쳐지지 않죠. 급경사지에서는 간격이 좁고 완경사지는 넓죠. 등고선의 곡선을 통과할 때는 한쪽으로 연하여 올라가서 곡선을 직각 방향으로 횡단한 다음 곡선 다른 쪽으로 연하여 내려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소계곡이 형성된 곳은 갑자기 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의 등고선이 많이 형성이 돼요, 계곡 같은 경우는. 왜냐면 계곡 같은 거는 많이 파였으니까 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등고선도 이런 식으로 푹 들어간 거는 전부 계곡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등고선의 성질. 이것도 이제 필기에 나오는데 좀 말을 바꿔서 나와요. 말을 바꿔서. 그래서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어려운 내용은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 측량과 평판 측량. 먼저 컴퍼스 측량. 컴퍼스로 방위각이나 방위를 측정하고 테이프로 거리를 측정하여 각 측점의 평면상의 위치를 결정한다. 자침, 수증기. 여기서는 먼저 자오선. 자오선이 뭐냐? 지구의 양극을 지나는 가상의 선으로 침북선이라고 보며 평면 측량에서는 각 점을 지나는 자오선을 평행선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오선은 뭐냐면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그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선, 자오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침편차. 이건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자침편차. 자침편차는 뭐냐면 친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북은 진짜 북쪽, 자북은 나침판이 가르치는 북쪽. 그게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자침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침편차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일변화, 연변화, 영년변화, 불규칙 변화, 요 네 가지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자침 편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나와요. 일변화, 하루 동안 뭐 변화하고, 연변화, 1년, 영년변화, 불규칙 변화. 그 다음에 국지인력,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개념. 근처에 철제 구조물이나 철광석, 직류, 전류 등이 있으면 자력선의 방향이 자북을 가르치지 않게 되는데, 이를 보정하려면 최초 발생한 측점의 방위각을 전 측점 방위각에 대해서 플러스 180도로 보정한다. 이게 국지인력은 뭐냐면 나침판으로 하는데 주변에 철광석이나 직류, 전류가 있으면 그 나침판이 이렇게 움직여 오잖아요. 그 이루는 각, 국지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퍼스 측량은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요 지점에서 C 지점 진북을 기준으로 뭐 30도 20m 하면 30도 해가지고 20m에서 세고, 또 요 지점에서 진북을 기준으로 뭐 120도 50m 하면 150도에 50m, 이런 식으로 해서 컴퍼스로 해가지고 하는 측량. 이제 거의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그냥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에서는 요 자오선, 자침 편차, 국지인력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퍼스 측량의 측량 방법, 도선법, 교차법, 방사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네요. 너무 이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잠깐 가겠습니다. 정보를 좀 드리자면, 지금 산림청에서 주는 자격증이 3개 있어요. 이제 숲해설가, 숲길 체험 지도사, 산림치유 지도사, 요 3가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숲해설가는 이제 교육 받으면 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할 때는 막 50만 원 정도 좀 받았는데, 지금은 엄청 비싸다. 150만 원 주고 막 6개월 교육해야 자격증을 주더라고요. 산림청에서 이제 산림청에서 위탁해가지고 교육시설에 해서 하는 건데, 저희 아버지도 아무튼 받았어요, 이번에. 숲 해설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대전에 가서 받으라고 물어보면 많이 받았어요. 전국에 있는데 광주에 막 2개인가 있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순창이라 전주까지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자격증을 따면 강천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월급을 준대요. 그래갖고 한 150만 원씩 준다고,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친구들이랑 같이 받으셔가지고 아무튼 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이제 숲 해설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최근 이제 뜨고 있는 게 산림치유 지도사라고 있어요. 산림치유 지도사. 이거는 뭐냐면 치유의 숲이나 장성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산림치유 지도사를 2개끔 되어 있는데, 이 산림치유 지도사가 생긴 지가 한 3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 숲 해설가는 그냥 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산림치유 지도사는 자격 요건이 의사나 간호사나, 이제 이거는 저희 아직 안 되잖아요. 근데 산림기사나 산림산업기사를 따면 요 자격이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 광주에도 보건대학교에서 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데, 이제 교육 받아가지고 이건 시험을 봐야 돼요. 이거는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산림치유 지도사를 주는데, 앞으로 이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산림청에서 산림휴양 법인을 지금 올해부터 이제 해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 같이 이렇게 숲 해설가 개인을 이렇게 강천 군에서 개인을 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산림휴양 법인이 만들어지게 돼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숲 가꾸기 같이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따면 그런 어떤 법인들이 이제 생겨날 거거든요. 그거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무등산이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지자체는 요 그 산림 치유 지도사를 이제 2개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따져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 치유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건강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요 산림 치유 쪽으로 좀 발전하고 있지 않냐. 일본이나 이제 산림 선진국은 이미 정착화 됐는데 이제 저희 나라는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나이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 제한 없어요. 네, 나이 제한 없어. 네, 그러니까 산림기사 빨리 합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누나도 자격증 따가지고 요거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교육이나 받으라고 했는데 뭐 부동산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누나. 그래서 그 이걸 들어가려면 사이트부터 아니 이제 산림기사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대학교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이 되니까 그걸 달라고 해. 그 산림 뭐 기사 자격증 사본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학과를 4년 이상 나온 사람이라든가 그러면 아마 자격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산림 그 휴양 지금 계속 이게 그 산림청에서는 지금까지 했는데 그거를 그 산림휴양 단지라고 해가지고 새로 그 국가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준공무원처럼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생겨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나주에 또 생길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번에 장흥인가 어디인가 장흥 말고 어디에 생겼더라? 장성 산림치유센터 장성에 생겼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그 업무를 다 못하니까 이제 그 위탁한 거예요. 그게 준공무원이죠. 준공무원 해가지고 사람 많이 뽑았거든요. 근데 나주에 또 뽑고 나주에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려면 일단 1순위로 그 기사나 산림 기사나 그 산림치유 지도사나 이런 어떤 산림청에 주는 자격증이 있으면 그 들어갈 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자격증 따셔가지고 그쪽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올해 들으려고 산림치유 지도사. 그런 정보 있으면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아니 지금 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아 이제 한번 이제. 네. 그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하시면 돼요. 거기에 그 뭐 보건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 사이트 들어가면 몇 월 며칠부터 접수하고 하고 올해는 3월 1일까지인가 접수한다고 하더라고요. 컴퍼스 측량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도선법, 그 다음에 교차법, 방사법 3가지 좀 위주를 좀 쳐주십시오. 도선법이라고 전진법, 그냥 전진법으로 외우십시오. 전진법으로가 많이 나오니까 같은 말인데 전진. 그 다음에 이것도 교회법으로 그냥 해요. 교회법. 이거는 방사법, 사출법이라고 하는데 요 3가지 종류가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쉽게 외우는 방법이 뭐 저희 평일반 강사님이 한다고 하는데 전진 연예인 아니시죠? 전진 씨가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방사한다. 뭐 아가씨들 막 요리조리 쫓아다니면서 그 전진 씨가 강의 들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이제
세 가지 전진법. 그럼 전진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진하면서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도 몇 미터, 몇 도 몇 미터, 이 진북을 주기로 몇 도 몇 미터를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측량해 나가는 게 뭐예요? 전진법. 그 다음에 교차법은 뭐냐면 이 교회법인데 A, B선, 측선 있죠, 측선. 이 측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교차. 여기서도 측량하고 여기서 측량해가지고 각각의 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교차법, 교회법. 그 다음에 방사법은 이 한 지점에서 이렇게 한 지점에서 몇 도 이렇게 측량하는 거죠. 이렇게 한 지점에서 세 가지 뭐예요? 전진법, 교회법, 방사법 세 가지가 있다. 컴퍼스 측량. 그 다음에 평판 측량. 평판 측량은 평판을 고정하고 시준을 사용하여 거리, 방향, 고저 등을 측량하여 현장에서 제도할 수 있는 측량법으로 시간과 노력을 경감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사진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평판 측량은 지금 현재 실제로 뭐 하지는 않는데,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없을 때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도면 그리는 거 있거든요. 몇 도 몇 미터 있고 그걸 이제 평판 측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평판 측량은 3요소에다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정준, 그 다음에 구심이나 치심 같은 말이에요. 하나만 적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표정. 이게 평판 측량은 뭐냐면 이렇게 산발이가 이렇게 있어요. 산발이가 이렇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네모난 거 판이 있어요. 도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면 깔고, 여기다가 이제 LED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쭉 해가지고 뭐 만원경 같은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어디 있어? 정준은 뭐냐면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다리 세 가지 수평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구심은 뭐냐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 추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추. 요 추가 이제 여기 시작한 점이 있잖아요. 요 중심 맞추는 거고. 표정은 이제 요 만원경으로 일정을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표정 세 가지. 수평 맞추고 정준이라고 하고, 구심 중심 맞추고 표정 본다 이거죠. 네, 세 가지가 평판 측량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판 측량의 종류도 세 가지 똑같습니다. 전진법, 교회법, 방사법 세 가지. 근데 여기서는 어느 지역에 쓰느냐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쳐주셔야 돼요. 먼저 전진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전진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왜 전진하면서 해야 되냐면 장애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측량할 구역이 좁고 장애물이 있어서 어떤 교차법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법은 뭐냐면 넓은 지역에서 세부 측량할 때, 또는 소축척의 세부 측량을 할 때, 이제 교회법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측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차해서 좀 세밀하게 측량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지역에서 세부 측량을 할 때. 그 다음에 방사법은 이렇게 한 지점에서 이렇게 쭉 하자는 게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떨 때 사용하냐,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을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 평판 측량의 장단점, 이것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직접 현지에서 제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결측 또는 재측, 뭐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측량 과실의 발견이 요용하여 즉시 수정이 가능하고, 간단하고 신속하고, 기구도 이렇게 간단히 메고 다닐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종이로 하기 때문에 건습에 의한 도화지 신축으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외업에 많은 시간, 날씨가 나쁘면 할 수가 없겠죠. 정밀도가 좀 낮고, 수량 산출 및 축적 변경이 곤란하다.
근데 보통 컴퓨터로 다 하니까 축척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종이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려놓으면 축척을 변경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오차의 종류 세 가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정오차, 우연오차, 과실 별표를 해주십시오. 오차의 종류. 정오차는 측량 후 오차 조정이 가능하고, 우연오차는 오차의 제거가 어렵고 계산으로 완전히 조정할 수 없는 오차, 최소 제고법을 사용한다. 과실은 측정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오차. 오차의 종류 세 가지. 정오차, 우연오차, 과실. 평판 측량의 오차, 평판 측량의 기계적, 도판의 경사, 시준, 제도에 의한 오차.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기계 또는 도판의 경사, 도판이 만들어야 되는데 시준, 잘못 볼 수 있다 이거죠. 제도, 사람이 하니까 잘못할 수 있다. 네 가지. 시준의 스타디아법 아까 했죠. 100 곱하기 n분의 L. L은 기선의 길이, N은 시주판 잔론의 차. 그 다음에 고저 측량. BM점, 수준점, 기준면으로부터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표시해 준 점, BM점. 후시, 뒤에 본 거, 전시, FS.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쳐서 좀 아셔야 돼요. BM, 벤처 마킹, 시작점이죠. BS는 백 사이트, 뒤로 본 거. FS는 포, FOR, 앞이란 뜻이거든요. 포 사이트. IH는 기계 높이. I가 이제 기계가 영어로 일러스트먼트인가 그래요. 일러스트먼트 헤이트, 기계 높이. 그 다음에 이기점, 터닝 포인트.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 점이 이제 이기점인데 터닝 포인트. IP, 중간점. IP는 뭔지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나중에 좀 뒤에 가면 더 자세히 배우거든요. 종단 측량할 때 그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넘어가시고. 트래버스. 트래버스 측량이 이제 최근에 뭐 좀 나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이제 이거는 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한두 문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해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트래버스에서 뭐 경위거, 횡거 막 구하는 게 있는데 한번 저도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래버스 측량. 방위각 넘어가지고 평각, 내각 넘어가지고. 요거 있죠. 방위각에서 방위를 구하는 계산이 요거 있거든요. 요거는 좀 밑줄을 좀 쳐서 외워두셔야 되는데 보통 360도 있잖아요. 근데 0에서 90도는 여기잖아요. 북동이잖아요. 그래서 북동으로 표시하고 방위각을 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0도부터 180도는 지금 남동이잖아요. 그래서 S, 남, 동. 그래서 예를 들면 120도예요. 그러면 180도에서 120도를 뺀 S62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0도에서 270도는 남서죠. 그래서 방위각에서 180을 뺀 값. 그 다음에 270에서 360도는 360에서 방위각을 뺀 값. 북서죠. 요거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거.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방위각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80도에서 방위각을 빼야 되고, 여기는 방위각에서 180도를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60도에서 방위각을 빼면 됩니다. 예. 지그재그로는 넘어가시고.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예,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